뭐야, 어디 갔어? 에잉? 에잉? 어디 갔어? 에잉? 여기 네 번째 자리도 있네, 그럼. 네 번째 자리. 근데 이거 트렁크인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파입니다. 오늘은 2021년식 팰리세이드 3800cc짜리 가솔린 깡통 모델을 준비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런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3573만원짜리 깡통 트림입니다. 이 깡통 트림 팰리세이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릴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약간 이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그릴의 형태와 커다란 현대 마크가 정말 당당한 모습을 감추지 않는 느낌이고요. 정말 멋있다, 디자인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뭐 멧돼지 같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디자인은 아니라는 거지만 이렇게 좀 뭔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외관 디자인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겠죠. 풀 LED 등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램프도 3개가 달려서 나오는데, 지금 이 차는 약간 노란 불빛에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 있고 프로젝션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네,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요, 약간 상위 트림의 판매량이 상당히 높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보는 이 18인치 휠은 많이들 못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실물로 봤을 때는 깡통인 걸 감안했을 때는 괜찮은 디자인이고요, 전체적인 차의 크기를 봤을 때는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드 미러를 보면 상당히 큼지막한 모습이죠. 그리고 전면의 모습에서 보였던 그런 실루엣이 느껴지는 이 LED 사이드 리피터가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불이 켜졌을 때 보이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에서 보는 그 거울의 시야도 좋은 편이고요. 이게 플래그 타입으로 꽂혀 있는 점, 그리고 이 하단에는 유광 블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디자인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나요? 길이라든지 너비는요, 모하비나 렉스턴보다 크고요, 단지 높이는 또 그 차량들에 비해서 좀 낮은 모습이에요. 물론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한 모델임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쿼터글라스가 이렇게 커다랗게 달려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차의 크기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3열에서의 그 거주성이나 편안함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외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축구방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가로로 기다랗게 뻗은 캐릭터인 하나가 보이시죠? 네, 이 모습을 인해서 이 차가 더 길어 보이고요, 뭔가 직선적으로 보이면서 앞모습이나 뒷모습이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해 보이는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측면에서 이렇게 가로를 강조하니까 더 위풍당당한 SUV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자로 쭉 뻗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렁크에서도 그 어느 정도의 거주성을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까지 꽂혀 있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막 문학 시간에 많이 들었던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요. 앞모습에서 봤던 그 데이라이트 형식이라든지 이게 튀어나온 모습들은 전후를 약간 더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요, 뒷모습을 상당히 좀 약간 그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멍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지금 영상에서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합니다. 이렇게 핸더 부분 조금 좀 부풀러 올라 있는 모습도요, 디자인이 예쁘고요, 가운데 보면은 팰리세이드라는 큼지막한 폰트가 들어가 있는 점, 그리고 이 측면에도 보면은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들어오고, 여기는 야간에 불이 들어오면 또 은은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깡통에도요, 풀 LED 시스템에 테일 램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부에도 이렇게 장식이 조금 더 추가됐죠. 네, 그리고 이게 싱글이지만 듀얼 팁으로 뻗는 머플러의 형상까지 디테일을 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후방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뒤쪽 유리를 좀 면적을 크게 하다 보니까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이 차가 좀 꺼벙해 보이는, 멍해 보이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깡통이기 때문에 손으로 열어줘야 합니다. 번호판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요, 열면 생각보다 잘 열려요. 그래서 이 쇼바가 문을 잘 열어주는 느낌도 있고요, 열어서 봤을 때 아까 외부에서 봤듯이 이렇게 각져 있는 뒤쪽 면적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른 SUV들과 비교해 봐도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보면은 이렇게 하단에도요, 어느 정도 수납 공간을, 어느 정도가 아니네요, 상당히 큽니다. 공간에 여기도 충분히 뭘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크고요,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 하고요, 7인승 이상 모델에는 법규상 이렇게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측면에 보면은 2열을 자동으로 폴딩 시키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죠. 오른쪽 것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위 등급으로 갔을 때는 전자동으로 이 3열 시트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깡통에는 그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작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그냥 달려있는 끈을 잡아당기면 올라오고요. 네, 여기 고정시키고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손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접을 때는요, 이거 집어넣어서 아까 잡아당겼던 끈을 살짝 당기고 밀면 접혀요. 이게 더 시원시원하고 좋지 않나요? 저는 179에 90km 정도 나갑니다. 지금 발끝을 이렇게 트렁크 끝단에 맞추고요. 한번 누워 볼게요. 머리가 닿기는 커녕 충분한 공간이고요. 팔을 벌리고 이렇게 뒹굴거려도 될 만큼 정말 넉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2열과 3열 사이도 정말 제법 평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앞바다를 하고 앉아서 이렇게 머리까지 못 펴도 허리를 펴서 앉을 수 있을 정도면 정말 큰 공간인 거 이렇게 입증이 되는 바가 있겠죠. 팰리세이드가 나온 지가 좀 됐지만도 아직도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렇게 정말 넉넉한 대형 SUV의 넉넉한 공간들을 보여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3열로 드나들기 위해서는요, 2열 밑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반자동식으로 열리면서 이렇게 2열로 드나들기가 편하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장점은요, 3열도 시트백에 리클라이닝을 지원하고 있죠. 아까 당겼던 그 레버를 좀 당기면 뒤로 이렇게 누울 수도 있어요. 3열에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된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네요. 3열에도요 IS 픽스를 설치해줘서 유아용 시트 하나 정도는 추가하고 그 옆에 엄마가 아기를 케어해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점이겠습니다. 컵홀더도 나름 2개씩 해서 4개나 챙겨준 모습이고요. USB 충전 단자까지 챙겨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고 내리기 쉽게 손잡이까지 양옆으로 다 추가해준 점은 상당히 높이 쳐줄 수 있겠습니다. 3열에 3명이 타는 걸로 좀 설계를 해놨죠. 헤드레스트도 3개가 있고요. 안전벨트는 양옆에 3점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가운데 위에 보면 꺼내볼까요? 네. 이렇게 하나는 왼쪽에 고정하고 하나는 오른쪽에 고정해서 3열 가운데 공간까지도 3점씩 시트벨트를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아까처럼 3열을 다 피고 뒷좌석 그 리클라이닝 각도까지 최대한 뒤로 눕힌 상태인데요, 뭐 어느 정도 짐은 싣고서 대가족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열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릎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열 시트 바닥이 좀 많이 떠 있네요. 이렇게 신발이 들어가는 것도 참 편하고, 뒤로 리클라이닝 시켜 보겠습니다. 잡고 하면 움직이는 각도도 상당히 넉넉하죠. 이렇게 해서 헤드레스트를 좀 올려보면 2열에서의 거주성은 1열 못지않게 정말 넉넉하고 편안한 모습이에요. 7인승 모델을 선택하면 가운데 시트가 사라지고 양옆으로 독립 시트를 적용하고 가운데로 드나들 수 있는데, 글쎄요,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8인승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그냥 일자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더 사용 면에서 편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렁크에서도 보셨다시피 앞으로 눕혔을 때 가운데가 붕 뜨는 공간이 없이 완벽하게 네모나게 평평하게 접히는 모습도 그렇고요. 5인 가족이 타더라도 2명 타면 1명은 뒤로 가야 되는데, 뒷좌석이 짐칸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는 이렇게 다 접어놓은 상태에서 5명이 이렇게 타고 가는 게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8인승이 조금 더 쓰임새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열 공간에 타보면 지난번 모하비 못지않게요, 이렇게 정말 좋은 시야, 그림 같은 이런 파노라마 뷰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시야가 좋다는 점은 대형 SUV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 같고요. 2열의 유리창의 크기도 상당하죠. 열선을 좌우로 지원하고 지금 에어컨 조작 같은 것들도 다 들어와 있고, 조그마한 액정을 통해서 그 조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에어 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장에 있습니다. 카니발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인데, 3열 공간까지 상단에서 은은하게 뿌려주는 그런 모드까지 지원하는 에어 벤트를 볼 수 있고요. 깡통 모델에는요 인조 가죽이 들어가고 있어서 좀 재질을 만져보면 조금 싼 티는 납니다. 그래도 느낌은 나쁘진 않아요. 푹신푹신한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내구성이 좋겠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iOS 픽스 같은 경우 2열에는 이렇게 2개가 지원되고, 3열에 아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총 3개의 iOS 픽스가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렇게 1열 이렇게 측면에 보면 USB 포트, 즉 충전 포트가 있어요. 좌우측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무려 2개씩이나 있고, 바닥엔 또 수납 공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진짜 혼자만 타는 차는 아니고 패밀리카라는 그런 목적성에 맞게 모든 걸 집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면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있어야 되죠.
그래도 바닥에 남김없이 전부 다 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1열로 들어와서 앉아봤습니다. 당연히 1열도 넉넉하고 널찍한, 좌우를 많이 강조해서 널찍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시트 방석 부분의 너비도 상당하고요. 1열 시트도 상당히 커다랗기 때문에 1열에 앉아있는 느낌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의 위치나 높이, 크기까지도 적당한 모습이고, 이렇게 조작부에 손이 닿기 가장 좋은 위치에 전부 다 들어와 있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정말 최적화된 느낌입니다. 사이드 미러의 모습인데요, 정말 큼지막하죠. 측면의 시야를 확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커다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측방 경고 같은 경우는 깡통 트림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모습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쪽에 보면 1열만 상하향 자동으로 원터치가 되는 스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측면에도 따로 반펀칭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조금 미끄러운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가속을 했을 때 조금 토크 스티어를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 조금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지원이 안 됐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는데, 다행히도 2021년식으로 새로 나오면서 상위 등급에는 디지털 계기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우 쪽에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타코미터 같은 경우도 정보를 보여주는 데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은 들어가는데, 차로 유지 보조랑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버튼은 따로 있어요. 상위 등급으로 가거나 현대 스마트 센스 등급을 넣어야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반떼도 이런 거는 다 기본 패키지로 완전 깡통에도 포함되어서 나오죠. 그리고 나올 당시에는 이거 10.25인치 내비가 와이드 타입이 많이 없을 때라서 그래, 이 차에는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라는 그 말을 했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10.25는 살짝 작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랜저에 들어가는 12.3 정도 들어와줘야 이 차 크기에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의 세기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에어컨용 별도의 액정 화면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으로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이라기보다는 다이얼인데요, 스와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4가지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제가 다이얼식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시동을 건 후에 이걸 눌러야 되는데, 시동 걸자마자 얘를 이렇게 돌리고서 밟았는데 안 나갔는데, 당연히 안 나가죠. 차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깡통에 기본적으로 조수석과 운전석 좌우에 다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반가운 옵션입니다. 이 차가 대형 SUV이면서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다는 모습은 이렇게 가운데 수납 공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널찍하죠. 한 등급만 올라가면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추가되어 있고요. 보면은 컵홀더 부분을 이렇게 접어놔서 정말 넓게 쓰거나, 여기 있는 푸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서 컵홀더로 사용하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밑에 있는 수납 공간 역시도 상당히 널찍한 모습이에요. 깊이도 상당하고 공간감도 있고요. 이렇게 따로 수납을 할 수 있는 화분을 또 따로 하나 더 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상단에도 이렇게 LED로 룸램프를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선바이저에도 이렇게 따로 거울을 두고 여기도 LED로 불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뗄 수 있고요. 뽑으면 이렇게 슬라이딩까지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네, 팰리세이드 정말 대형 SUV답게 이렇게 앉아보면은 상당히 커다랗다는 것을 감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운전하기에도 좀 큰 차를 타고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요. 이 측면 유리창도 크기가 상당한데, 가장 좋은 건 전방 시야가 너무 좋네요. 전방 유리창이 정말 커다랗고요. 앞으로 보이는 시야가 시원시원합니다. 그건 아마 2열에서 봤듯이 1열 시트가 좀 공간에 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몸이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올라와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더 시야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덕분에 운전하기는 편리한 모습입니다. 3,500만 원에 시작하는 차예요. 그리고 아무런 옵션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지금 내비나 냉난방 시트라든지 각종 편의 장치들이 정말 만족스럽네요. 이거 정말 사고 싶을 정도로 넉넉한 모습이고요. 정말 다인승 차량으로서 2열과 3열의 그 이런까지 생각하면은 3,500만 원 시작하는 이 차량 가격이 상당히 가성비가 좋겠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를 95만 원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3,650만 원 되겠죠. 그리고 지금 노란 색깔 할로겐 벌브 등도 솔직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LED 등을 집어넣고 휠도 좀 아쉽죠. 그래서 20인치 휠을 집어넣으면 그게 13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3,800 정도 되겠네요. 메모리 시트를 두시는 분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사용하게 되고요. 뒷좌석 아까 손으로 여는 거 좀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테일게이트까지 3개를 집어넣는 게 80만 원이에요. 그렇게 다 넣어도요 4천만 원이 안 넘는다는 게 참 정말 의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차량 4천만 원 넘지 않게 구입해서 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50만 원을 더 주고 디젤 엔진을 넣느냐 마느냐의 얘기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당연히 디젤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글쎄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의외로 좀 잘 나오는 듯 해가지고요. 지금 물론 세금은 좀 더 내야 된다는 점은 있지만, 그 세금은 이 정숙성이라든지
고급감, 나가는 그 부드러움, 이런 거에 대한 내 투자다라고 생각하시고 3800C를 사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판매량에도 보면은 3대7 정도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와이프의 시승기와 주행 느낌까지 꼭 쭉 지켜봐 주시고요. 거기서 또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이프의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동차를 즐기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슈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